지금은 7시 반 정도예요. 이제 9시에 영화가 있는데 제가 준비를 해야 돼서 얼른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첫 영화 마르셀의 멋진 인생을 보러 갑니다. 기대가 되고요. 마르셀의 멋진 인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부국제에서 처음으로 고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하늘 연극장에서 봅니다. 1층인 것 같아요. 잘 보고 오겠습니다. 마르셀로의 멋진 인생을 보고 왔습니다.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정말 좋았고요. 마르셀로라는 실제 감독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프랑스 감독이었고 이제 시기가 세계 2차 대전이 겹치면서 이제 그때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관한 영화에 관한 영화인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실제 영화 장면을 쓰는 것이 참 인상 깊었어요. 오늘 볼 영화가 좀 많습니다. 한번 이제 마르셀로의 멋진 인생이 봤고, 네, 부고니아를 보고 호주머니 속의 주먹, 그다음 알파, 미드나잇 패션 이렇게 있는데 사실 미드나잇 패션은 익스테리어 나잇인데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TV 시리즈 한 시리즈를 이제 엮어서 330분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독이 그 전작으로 낸 굿모닝 나잇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GV를 한다고 하길래 감독님이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뭐 해설진이 오셔도 상관없고 한번 보고 첫 번째 인터미션 때 이제 우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음 날에도 첫 번째 영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날이 월요일에 또 굿모닝 나잇을 보기 때문에 체력 이슈로 그렇게 미드나잇 패션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다시는 미친 짓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조금 비어서 저는 작업을 하다가 부고니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고니아를 보고 왔습니다. 이게 포스터도 하나 주셨어요. 다음 영화가 호주머니 속의 주먹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전당에 가서 한번 부고니아 말씀 나눠볼게요. 빛이 너무 뜨거워요. 저는 밥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작업을 좀 하다가 지금 호주머니 속의 주먹을 보러 중국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보고 나올게요. 호주머니 속의 주먹을 보고 왔고요. 앞에 손토크도 있었고 GV 비슷한 게 질의응답 시간도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게 티켓팅에 실패하고 부국제 와서 딱 하나 있는 거 맨 앞에서 1열에서 봤는데 볼만했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쪽까지는 안 보셔가지고 질문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사인도 받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그냥 가셨어요. 그래도 그런 거모장 감독님을 실물로 만나뵈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영화 얘기를 좀 하자면 60년 전에 나온 영화거든요. 그래서 원래 필름이었다가 4K로 디지털로 바꿨다라고 앞에 나와 있고 호주머니 속의 주먹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호주머니란 거는 가족을 뜻하고 주먹은 그 안에 있는 폭력성을 뜻하겠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력 같은 것. 근데 그 폭력이 일어남에 있어서 그게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으면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가 60년 전에 나온 영화거든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대가족이에요. 엄마가 있고 형이 있고
있고 누나 있고 자기 있고 동생 있고 주인공은 이제 남자고 누나랑 좀 친밀해 보여요. 형의 결혼에 대해서 그런 갈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인공이 엄마를 죽입니다. 엄마가 그 눈이 안 보이는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벽에서 밀어뜨려서 죽여요. 그 사실을 누나한테 알리죠. 근데 누나는 묵인을 하다가 약간 자기 동생이 또 발달 장애인 것처럼 나오는데 그 동생도 이제 수면제를 먹여서 죽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엄마를 죽일 때하고 동생을 죽일 때하고 주인공의 감정이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이제 카르마라고 해야 되나? 살인을 저지르면 주인공이 머리가 막 아파하는데 그거를 누나가 감싸주면서 그렇게 좀 큐어를 해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누나가 그 동생까지 죽인 걸 알고 일부러 망설이다가 미필적 고의로 이제 주인공이 죽으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이렇게 영화 안에서 세 가지의 죽음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살인이고 하나는 미필적 고의인 것 같았습니다.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 그래서 호주머니 속 주먹도 굉장히 잘 보고 왔습니다. 이제 알파로 보려고 CGV에 갈 건데 IMAX가 아니고 근데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숙소에 들렸다가 좀 정비를 하고 다시 볼게요. 제가 이제 알파를 보러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기다리다가 볼 겁니다. 이거 보러 보겠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기대가 되고요. 칸 영화제에서 정말 혹평을 받았지만 저는 감독님의 팬이기 때문에 어쩐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미드나잇 세션 보러 영화의 전당 하늘극장에 다시 왔고요. 저는 330분인데 아무도 다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인터미션이 있을 때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한두 시간 지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시리즈를 이어서 아니면 압축시켜서 만든 영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다 보고 싶진 않아졌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미드나잇 세션은 한 2시, 3시쯤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첫 영화를 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익스테리어 나잇인데 그게 말했지만 굿모닝 나잇인가요? 굿모닝 나잇을 세세하게 판 TV 시리즈를 지금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모닝 나잇은 5시간에 비하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일 극장 가서 다 보고요. 오늘은 조금만 맛보기로 보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독의 영화인 데뷔작인 호주머니 속의 주먹을 봤고요. GV도 잘 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미드나잇 패션을 보러 가겠습니다. 패션 중간에 나올 예정이니까 그때 봅시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인터미션이 없대요. 5시간 논스톱으로 튼다 합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살아남아 볼게요. 익스테리어 나잇을 보다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나와서 이제 숙소 들어가서 오늘 일요일 5번째 날인가요? 됐는지 총평 해볼게요. 숙소 가서 봐요. 네, 이렇게 해서 5번째 부국제 날이 마쳤습니다. 첫 번째 본 영화가 마르셀의 멋진 인생이었는데 영화를 만드는 그 마르셀이라는 감독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잘 풀어내서 만족스러웠고요. 두 번째는 부고니아였는데 사실 부고니아는 좋은 의미로 빛 좋은 게살구 같았습니다.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원작을 저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3-4번을 봐서 사실 워낙 원작 팬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스토리가 다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작이랑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보는 재미가 있으면 좋았으나 저는 그런 부분 잘 못 느꼈는데 엔딩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구를 지켜라가 저예산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B급 느낌도 나는 코믹스러웠는데 부고니아는 그것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요르고스 람티모스 감독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좋은
미장센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러 간 것이 호주머니 속의 주먹을 보러 갔는데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의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1965년, 정말 오래됐죠. 60년이 된 영화를 보고 왔고요. 근데 제가 아마도 그만큼 오래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필름의 상태나 사운드 그리고 이미지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펼쳐지는 가족의 이야기도 참 잘 와닿았고요. 감독님께서 앞뒤로 코멘트와 GV 그리고 Q&A를 하셨기 때문에 알찬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좋은 영화여서 어떻게 다시 보고는 싶은데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그 다음으로 본 게 알파입니다. 알파를 제가 너무 기대해서 정말 이걸 보려고 사실 부국제에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감독전까지 만든 줄리아 디크루노 감독의 신작인데요. 저는 살짝 실망했습니다. 감독님 데뷔작 주니어 더 로우, 티탄 이렇게 다 봤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알파거든요. 근데 그 알파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감독의 장점을 좀 숨기고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단점에 눈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김치찌개를 잘하는 집에 가서 맨날 맛있게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된장찌개 먹어볼까 해서 된장찌개를 딱 먹었는데 된장찌개도 맛있지만 역시 김치찌개가 더 맛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래도 완성도는 보장이 돼 있지만 좀 복잡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나 여기에서도 감독님의 특징인 바디호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은 살짝 고민을 하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마도 본다고 하면 재밌게 보고 와 라고 말을 하고 뭐 볼까? 라고 물어보면 보고 싶으면 봐 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아마도 로우를 추천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가를 끝나고 미드나잇 패션으로 가서 익스테리어 나잇을 보러 갔는데 그 전에 원래는 감독님하고 제작자 두 분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감독님께서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시차 적응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셔서 감독님은 안 오시고 그 대신에 제작자인 분의 코멘터리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5시간 30분 영화거든요.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5시간 30분짜리 영화를 틀어줬으면 다 보고 왔을 것인데 사실 익스테리어 나잇이 어제도 막 찾아봤는데 시리즈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인 거죠. 저는 드라마와 영화는 다른 장르라고 생각이 듭니다. 편집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특성들 때문에 저는 시리즈나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코멘터리를 할 때도 영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에피소드가 6개가 있는데 한 편 한 편 다 영화 같을 것이다 라고 해서 뭔가 그래도 영화스럽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리즈 틀어놓으면 막 넘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짝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사실 에피소드가 6개가 있다고 들었을 때는 왜 드라마나 시리즈를 보면 오프닝하고 엔딩이 똑같잖아요. 영화라고 강조를 하시길래 오프닝을 처음에 보여주고 뒤에 이제 엔딩 나오고 뭔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시리즈를 이어지도록 해서 영화스럽게 편집을 다시 해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시리즈를 그냥 틀어놓아서 1편만 보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차피 이제 오늘인데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익스테리어 나잇의 반대편 시점인 납치를 당한 사람 시점인 굿모닝 나잇이라는 영화를 봅니다. 그건 영화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보면 피곤하기도 피곤하고 내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고 그 뒤에 영화에 스포를 좀 당할 것 같아서 그냥 납치를 당한 시점 에피소드 1 보고 2 보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좀 취향이 까다로워서 뭐 이런 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와서 한 지금 2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자려고 합니다. 이번 일요일 기대작이 많았는데 의외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영화들은 너무 좋았고 기대를 했던 영화들은 어라? 이렇게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5번째 부국제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봐요. 안녕.